부인, 내 한 가지만 묻겠소. 당신이 정녕 윤 진사댁 큰딸 단이 낭자가 맞소? 용서하시옵소서. 서방님, 저는 큰딸이 아니옵니다. 둘째 매양이옵니다. 여러분, 조선 영조 임금 시절 송파골 윤 진사댁의 매향이라는 둘째 딸이 있었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새어머니의 모진 학대 속에 외양간에서 10년을 견뎌낸 그 가여운 처자가 어느 날 언니 대신 눈 멀고 다리 못 쓴다는 정승댁 신랑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신방의 촛불 아래 신랑이 품에서 꺼낸 것은 세월에 빛바랜 낡은 붉은 댕기 한 가닥이었답니다. 과연 그 댕기는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송파골에 윤진사라는 인품 좋은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글 공부 깊고 마음씨 너른 분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늘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분께 외동딸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이 매향이라 했어요. 매화 향기처럼 곱고 은은한 아이가 되라고 친어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신 이름이었답니다. 매향이 5살 되던 해 어머니가 모진 폐병으로 자리에 누우셨어요. 약을 그리도 다려드리고 용한 의원을 그리도 모셔와도 사람 명줄은 하늘이 정한 것 아닙니까? 어느 봄날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지요. 매향아, 이 어미 말 한마디만 잘 들어두거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매화는 말이다. 다른 꽃들이 다 시든 한겨울에도 눈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란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모질어도 너는 꼭 다시 피어나는 꽃이 되어야 해. 알겠지? 어머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린 매향이가 그 말 뜻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그저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만 가슴 깊이 새겨두었답니다. 장례 치르던 날 어린 것이 어머니 관에 매달려서 엄마, 일어나, 일어나 하고 어찌나 울었던지. 동네 아낙들이 다 같이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떼어놓았어요. 그런데 떼어놓고 보니 매향이 그 조그만 손에 어머니 저고리 끝자락이 찢어져 쥐어져 있더래요. 그 천 조각 하나를 매향이는 그 뒤로 10수년을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품 안에 꼭 지니고 살았답니다. 홀로 딸을 키우시던 윤진사께서 2해가 지나니 주위에서 자꾸 권하는 거예요. 아이고, 윤진사. 어린 딸을 그리 혼자 키워서야 되겠나. 새 부인을 들이시게. 그래서 마지못해 들이신 분이 계시고 있을 부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양반이 딸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매향이보다 3살 위 단이단지라는 아이였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찌나 자상하던지요. 매향아, 이리 오너라. 새 저고리 한 벌 지어줄까?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거라. 아프면 아프다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해야 한다. 알겠지? 아버지 윤진사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셨지요. 역시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디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채로 건너가시기만 하면 개씨 부인의 그 자상하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년아, 똑똑히 들어라. 내까지 께 감히 우리 단이 밥그릇을 넘봤다간 가만 안 둔다. 내 아비한테 한마디라도 일러 바쳐봐라. 어떻게 되는지. 어린 매향이는 무서워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매향이 8살 되던 해 마지막 기둥이던 아버지마저 풍병으로 갑자기 자리에 누우셨어요. 임종 자리에서 아버지가
매향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지요. 매향아, 이 아비가 미안하구나. 내 어미 먼저 보내고 너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곧 일어나실 거예요. 내 말 잘 들어라. 새어미를 너무 믿지 말거라. 그리고 내 친어미가 남긴 책들 그건 꼭 내가 간직해야 한다. 잊지 마라. 아버지 손에서 힘이 빠지던 그날, 매향이 세상에서 봄이라는 계절은 그만 사라져 버렸답니다.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개씨 부인의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윤 진사가 남기신 논밭이며 집문서가 죄다 개씨 소나기로 들어갔지요. 부리던 머슴은 돈 없다고 다 내보내고 그 일을 전부 어린 매향이에게 시키는 거예요. 살던 안방에서도 쫓아내서 외양간 한켠 집더미 위에서 자게 했답니다. 겨울이면 벽 틈으로 칼바람이 들이쳐서 매향이는 큰 누렁이수 배에 등을 기대고 자야 겨우 얼어 죽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느 동짓달 추운 밤 매향이 너무 추워 이가 딱딱 부딪히는데 누렁이가 따뜻한 콧김을 후 하고 불어주더래요. 그 온기가 어찌나 돌아가신 어머니 품 같던지 그날따라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지요. 그때 안방에서는 모녀가 군밤을 까먹으며 키득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매향이 전연이 소하고 같이 자네요. 호호호. 다니야, 목소리 낮추거라. 동네 사람 귀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진다. 개씨 부인은 매향이를 부를 때 이름 대신 늘 인연이라 했고 다니는 손가락질하며 천한 것이라 비웃었어요. 그래도 매향이는 어머니 마지막 말씀처럼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되겠다며 이를 악물고 견뎌냈지요. 세월이 흘러 매향이 18 처녀가 되었습니다. 갈라진 손마디에 핏줄이 굵게 솟고 손톱 밑은 까맣게 갈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매향이 놓지 못한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어머니의 책들이었어요. 식구들 다 잠든 깊은 밤이면 매향이는 부엌으로 살그머니 들어가 아궁이 잔불빛에 책을 펼쳤답니다. 심청전을 읽으면 자기 처지가 떠올라 눈물 흘리고 춘향전을 읽으면 가슴이 뛰고 그렇게 그 시간이 매향이의 유일한 낙이었지요. 어느 날 다니가 그 모습을 보고 부엌으로 쳐들어왔어요. 인연이 천한 것이 감히 글을 읽어? 너 같은 게 빨래나 할 것이지. 책을 마당에 내던지고는 발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매향이는 찢긴 책 조각을 가슴에 끌어안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답니다. 그 뒤로는 아궁이 뒤 벽돌 틈에 책을 숨겨두고 정말 모두가 잠든 야삼경에만 살그머니 꺼내보았지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매향이 10살 되던 해봄날 이야기예요. 그날 매향이는 언니 다니를 따라 송파장터에 갔었답니다. 다니가 잔뜩 사들인 진 보따리를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비틀비틀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빨리 좀 따라오지 못해. 군뱅이같이. 언니,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좁은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시퍼런 칼을 든 왈자패 너덟 명이 떡 막아서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내놓아라. 그러면 곱게 보내주마. 다니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열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한 도령이 바람처럼 끼어들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옥색 가끈을 한눈에 봐도 귀한 댁 자제 같았어요. 이놈들, 사내대장부가 어찌 어린 처자들을 괴롭히느냐. 이 도련님이 어디서 시건방진 참견이야. 비키지 못해? 네, 못 비킨다.
사내로 태어나 이런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그게 사람이냐? 도령이 제법 날렵해서 한두 놈은 척척 받아쳤지만 다섯을 어찌 당해내겠어요. 결국 왈자패가 던진 돌멩이가 도령의 눈가를 정통으로 맞췄지요. 악! 소리와 함께 도령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풀썩 쓰러졌어요. 손가락 사이로 시뻘건 피가 줄줄 흘러내렸답니다. 왈자패도 양반집 도령에게 상해를 입혔으니 일커질까 무서워서 집만 빼앗아 주랭랑을 쳤지요. 언니 단이는 어땠을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일 먼저 도망쳐 버렸답니다. 하지만 어린 매향이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기 머리에 묶고 있던 붉은 댕기를 풀어 도령의 눈가를 칭칭 감싸며 펑펑 울었지요. 도련님, 도련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의원께 모셔다 드릴게요. 누구시오 소니 어찌 이리 작소. 말씀 마세요. 피가 자꾸 흐르잖아요. 조그만 10살짜리가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도령을 부축해서 비틀비틀 의원 댁 문턱을 넘었답니다. 도령의 피가 매향이 어깨와 저고리를 새빨갛게 물들였지만 매향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의원이 깜짝 놀라 도령을 안으로 들이고는 혀를 차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런 눈과 상처가 깊구나. 한동안은 앞을 못 볼게야. 치료를 마치고 누운 자리에서 도령이 더듬더듬 매향이 손을 잡으며 물었답니다. 낭자 이름이 무엇이오? 윤매향이라 하옵니다, 도련님. 매향 매화향기라 참 고운 이름이구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으리다. 아니에요, 도련님. 저희 자매 때문에 다치셨는데 제가 더 송구합니다. 저는 그만 가봐야 해요. 늦으면 새어머니께 혼이 나서요. 매향이는 도령의 손에 자기의 붉은 댕기만 남겨둔 채 부랴부랴 의원 댁을 빠져나왔답니다. 그 도령이 훗날 그 댕기 하나를 가슴 깊이 품고 평생을 찾아 헤맬 줄은요. 어린 매향이는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밤 매향이는 물건들 잃어버렸다. 고 외양간에서 회초리로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아야 했답니다. 다시 매향이 18 되던 해로 돌아옵시다. 그 사이 개씨와 단이는 윤 진사가 남기신 재산을 죄다 탕진하고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어요. 비단이며 금붙이며 한양장이란 장은 다 휩쓸고 다녔으니까요. 어느 날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대문을 쾅쾅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여보시오, 개씨 부인. 빌려간 돈 벌써 몇 달째요. 아이고, 어르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단이가 곧 명문가에 시집을 가니 그때 한꺼번에 이 빈털터리 집구석에서 무슨 명문가 타령이요. 다음번엔 집을 드러내겠소. 빚쟁이들이 침을 뱉고 돌아간 뒤 개씨 부인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곰방대를 빨아댔지요. 그러던 차에 정말로 거짓말 같은 혼담 하나가 들어왔답니다. 한양정일품 유대감 댁의 외아드님 이야기였어요. 유대감이라면 임금님 바로 아래 권세 아닙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우리 단이가 정승댁 안방마님이 되는구나. 어머니, 정말이에요? 호호호. 모녀가 마당이 떠나가라 좋아.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런데 며칠 뒤 장터를 다녀온 단이가 새파랗게 질려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안 돼요. 그 집엔 절대 시집 못 가요. 아니, 단이야, 갑자기 왜 그러느냐? 유대감 도련님이 사고로 눈도 멀고 다리도 못 쓰는 반편이라잖아요. 평생 병수발이나 들다 뒷방 늙은이로 살란 말이에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단이가 애지중지하던 비단 치마를 갈기갈기 찢으며 악을 쓰는 통에 안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답니다. 개 씨 부인 얼굴도 같이 사색이 됐어요. 파혼하면 받은 예단을 죄다 토해내야 하는데 그 돈은 벌써 빚 갚는데 다 써버렸으니까요. 그때 개 씨의 눈빛이 곰방대의 연기 너머로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매향이에게로 천천히 향했지요. 다니야 울음 그치거라. 왜요, 어머니? 너 대신 갈 사람이 저기 있지 않으냐? 다니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매향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날 밤 동짓달 칼바람이 살을 내는데 매향이는 낡은 옷겹 저고리만 입고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개 씨 부인 손에는 매향이가 평생 품에 지녀온 어머니의 저고리 1000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제발 그것만은요. 그것만은. 내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다음번엔 이게 아니라 내 목숨이 찢어질 게다. 알겠느냐? 어머니, 제가 어찌 언니 대신 시집을.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집에 내 자리가 어디 있더냐? 나가면 거지꼴인데. 그 댁에 들어가면 그래도 비단 옷 입고 따뜻한 밥 먹지 않겠느냐? 매향이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새어미를 너무 믿지 말거라.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도요. 눈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매화가 되거라. 매향이는 품 안에서 어머니 저고리 조각을 꺼내 꼭 쥐었지요. 어머니, 저 이 집을 떠나려 해요. 어디로 가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렇지요? 생각해보면 이 집에서의 10년이 사람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어디든 떠나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매향이는 눈물을 닦고 안방으로 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언니 대신 그 댁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니가 매향이 뺨을 짝 하고 후려쳤어요. 어디서 건방지게 어머니래 하느냐? 너는 그냥 우리 집 종년이야. 그리고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할 처지나 되느냐? 어차피 넌 그 반편이한테 가게 돼 있어. 매향이는 터진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핏방울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지요. 혼례 전날 밤 매향이는 홀로 부모님 무덤을 찾아갔답니다. 차가운 봉분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가 집을 떠나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달빛 아래 매향이 그림자가 무덤 위로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차가운 흙바닥을 적시고 또 적셨답니다. 혼례 날 아침 매향이는 흰 너울을 깊게 눌렀었어요. 개 씨 부인이 마지막까지 협박을 멈추지 않았지요. 명심해라. 절대 너울을 벗지 마. 그리고 그 댁 가서는 단이라는 이름을 써. 만약 들통이라도 나는 날엔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 어미 무덤까지 갈아엎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매향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가마에 몸을 실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속사정을 모르니까 윤진사대 큰딸이 정승댁 며느리가 된다며 부러워들 했지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매향이 심장은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어요. 너울 너머로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답니다. 아이고, 시집은 잘 가네만 신랑이 그 모양이라며? 눈도 못 보고 다리도 못 쓴다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가는 처자가 듣겠소. 매향이는 품 안에 어머니 저고리 조각을 꼭 쥐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어머니, 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나 봐요. 눈먼 분이라지만 새어머니보다 더 무섭기야 하겠어요.
류 대감댁 소슬대문은 어찌나 높던지요. 가마에서 내린 매향이는 너울 사이로 그 위세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지고 마당의 돌계단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의 맑은 소리를 내고요. 작은 마님 납시였습니다. 대청마루 끝에 단정하게 앉아있던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 너울 너머로 매향이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매서운지 매향이는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지요. 혼례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끝났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방의 문이 닫혔어요. 촛불만 일렁이는 방 안. 코끝을 찌르는 지단 향내 너머로 어디선가 약탕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지요. 신랑은 비단천으로 눈을 가린 채 의자에 힘없이 기대 앉아 있었어요. 매향이는 무거운 다체 때문인지 정체가 들킬까 두려워서인지 자꾸만 고개가 아래로 떨궈졌답니다. 이윽고 방 저편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지요. 부인, 고개를 들어 나를 좀 보시겠소. 매향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어요. 흰 비단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의자에 기대 앉은 사내가 보였답니다. 정승댁 외아드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수척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비단 아래로 드러난 턱선은 단단했고 꼭 담은 입술에는 알 수 없는 고집이 서려 있었지요. 내 꼴이 이렇소. 앞도 못 보고 다리도 못 쓰는 반편이 선비외다. 지금이라도 이 문을 박차고 나가시겠다면 내 아버님께 청을 드려 혼사를 물러드리리다.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답니다. 매향이는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 아려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가 거친 손으로 신랑의 소매자락을 살며시 잡았지요. 서방님 어찌 스스로를 그리 낮추어 말씀하시옵니까? 신랑이 흠칫 어깨를 떨었어요. 매향이의 손은 정승댁 며느리 손이라기엔 너무도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신세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평생 그림자가 되어 모시겠습니다. 매향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신랑의 손등을 따뜻하게 적셨답니다. 그 순간 신랑이 또 한 번 흠칫 떨었지요. 손등에 닿은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마치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 같았거든요. 8배 전 장터 먼지 속에서 자기 눈을 감싸주던 그 어린 소녀의 온기와 어쩌면 이리도 닮았는지요. 부인 한 가지만 묻겠소. 네, 서방님. 당신이 정령 윤진사댁 큰딸 단이 낭자가 맞소. 매향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차마 더는 거짓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풀썩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지요. 용서하시옵소서, 서방님. 저는 큰딸이 아니라 둘째 매향이옵니다. 언니가 서방님의 병환을 두려워하여 새어머니께서 저를 대신 보내셨사옵니다. 죽여주신다 해도 원망치 않겠사옵니다. 방 안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신랑이 천천히 손을 뻗어 품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거예요. 촛불 빛에 비친 그것은 세월의 빛이 바랜 낡은 붉은 댕기 한 가닥이었답니다. 매향이는 그 댕기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건 부인 8배 전 송파장터에서 이 댕기로 어느 도령의 피투성이 눈을 감싸 준 일을 기억하시오? 서방님이 그때 그 도련님이? 그렇소. 그날 그 도령이 바로 나요.
유진이라 하오. 매향이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하오나 서방님 눈은 다리는? 우진 도령이 천천히 비단천을 풀어내렸어요. 촛불 아래 드러난 두 눈은 흐릿한 반편이의 눈이 아니라 한여름 밤 별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의자에서 천천히 두 다리로 곧게 일어서는 거예요. 부인, 미안하오. 내 눈은 1년 만에 빛을 되찾았고 다리도 반년 전부터 다시 힘이 돌아왔소. 허나 내가 눈멀었다 하니 친척들은 재산을 노렸고 혼담이 들어오면 처자들마다 도망쳤소. 어머님은 그때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지. 그래서 결심했소. 세상이 나를 시험하니 나도 세상을 시험해 보겠다고. 매향이는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답니다. 놀라움과 안도, 또 알 수 없는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지요. 서방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것이옵니까? 8배 전 그 장터에서 나는 사람을 시켜 두 자매의 행적을 알아두었소. 윤진사댁이라는 것도. 허나 내 몸이 회복되지 않으니 마음을 접고 살았는데 사주단자가 들어오기에 한번 시험해 보았소. 단이 낭자는 내 몸 상태를 알면 분명 도망갈 것이고 그쪽 모녀가 받은 예단이 아까워 당신을 대신 보낼 거라는 것까지 어렴풋이 짐작은 했소만 막상 가마에서 내린 사람이 그날의 그 어린 낭자였을 줄은. 우진 도령이 매향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8배를 기다려 당신을 다시 만났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버팀목이 되어 드리리다. 당신이 그날 나를 구해 주었듯이. 매향이는 그만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지요. 신방의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하나로 겹쳐 비추고 있었어요.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매향이의 삶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앞에 문안을 올렸고 남편 약은 정성껏 손수 다렸지요. 여종 사머리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어요. 마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요. 마님이신데 왜 종처럼 일을 하시옵니까? 사머라, 나는 누군가를 위해 정성 쏟는 게 일이 행복한 줄 몰랐어. 그러니 두려마. 시어머니 한씨 부인도 무뚝뚝하시지만 며느리를 은근히 지켜보고 계셨지요. 어느 날 약탕 맛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오늘 탕약 맛이 한결 깊어졌구나. 감사하옵니다, 어머님. 약재 비율을 조금 달리 써봤사옵니다. 내 시아버님도 요즘 잡수는 게 좋아지셨다더라. 다 내 정성 덕이다. 옆에서 듣던 사머리가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평소 칭찬은커녕 고개 한 번 안 끄덕이시던 어른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도 잠깐이었지요. 어느 날 대문 밖이 소란하더니 사머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마님, 친정에서 어머님과 언니가. 매향이는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개씨와 단이가 이미 하인들을 밀치고 안마당까지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유 대감댁 규모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져서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매향이가 호강하며 사는구나. 이 언니는 빚쟁이한테 쫓겨 죽을 판인데 말이다. 마침 시어머님이 출타 중이신 거 알고 일부러 골라온 날이었지요. 개씨가 매향이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답니다. 내가 가짜 신부라는 거
영의정 대감께 고하면 내년 발등에 불 떨어질 텐데 어쩔 테냐? 닷새 안에 만냥을 마련하거라. 못 가져오면 내 정체는 물론이고 내 아비묘까지 파헤쳐 놓겠다. 어머니, 제 혼례 때 받아가신 돈을 벌써 다 쓰셨습니까? 빚 갚는데 다 들어가고도 모자랐다. 잔말 말고 돈이나 마련해둬. 매향이는 두 손을 떨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외양간 시절 이후 처음으로 가슴이 다시 새카맣게 타들어갔답니다. 시어머님이 아시면 어쩌나, 이 평온한 가정이 다시 깨지면 어쩌나. 하지만 매향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남편 우진이 그 협박을 사랑채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님 한씨 부인은 혼례 첫날부터 며느리가 단이가 아니라 매향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답니다. 명문가에서 며느리 들이며 그 정도 조사도 안 했을 리가 있겠어요? 그날 밤 매향이가 약사발을 들고 사랑채로 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비단천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촛불 아래 남편이 꼿꼿하게 서서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서방님, 서 계신 것이옵니까? 눈은?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걸음걸이는 호랑이처럼 거침이 없었답니다. 부인, 미안하오.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내 눈과 다리는 혼인 전에 이미 다 나았소. 다만 세상 인심을 더 가려내고 싶어. 그리고 부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 계속 모르는 척했을 뿐이요. 어찌 저까지 속이셨습니까?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지키려 한 것이요. 부인의 친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끝까지 지켜봐야 했거든. 오늘 장모님이 와서 만냥을 요구한 것, 네 다 들었소. 매향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서방님, 부인 더 놀라운 것을 알려드리리다. 어머님께서도 당신이 매향이라는 것을 혼례 첫날부터 알고 계셨소. 네. 명문가에서 며느리 들이며 그쯤도 모를 거라 생각하셨소. 어머님은 그저 당신의 됨됨이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요. 그리고 매우 만족하고 계시오. 매향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10년 묵은 응어리가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우진이 궤목 괴짝을 열어 두루마리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개 씨가 윤 진사 재산을 빼돌린 내역, 당신을 학대한 이웃들의 증언, 사채업자와의 거래 기록이요. 혼례 전부터 다 모아둔 것이요. 이걸 언제부터? 내 부인들 사람의 친정을 모르고 혼인할 수는 없지 않소. 내일 그자들이 또 돈을 뜯으러 올 것이요. 그때 내가 직접 그자들 앞에 서겠소. 부인은 그저 내 곁에서 지켜만 보시오. 이튿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개씨와 단이가 또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매향아, 돈은 마련했느냐? 만냥이라 했다. 어머니 오늘 서방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 하셨사옵니다. 그 반편이가 뭘 안다고. 어디 한번 봅시다. 단이가 코웃음을 치며 대청에 떡 올라앉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짙은 회색 도포의 옥관자를 단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답니다. 비단천도 의자도 없이 두 다리로 곧게 선 채로요. 개씨 손에 들려있던 부채가 툭 떨어졌어요. 누구시오? 인사드립니다.
저는 매향이의 남편 류진이라 합니다. 단이의 얼굴이 햇빛 아래서도 백지장처럼 하얘졌지요. 눈이 다리가? 오래전에 다 회복되었습니다. 저를 두고 도망치는 자와 끝까지 곁을 지키는 자를 가려내고 싶었지요. 우진의 시선이 천천히 단이에게 가닿았어요. 단이 낭자 8회 전을 기억하시오? 송파장터에서 왈자패에게 둘러싸였을 때 한 도령이 나서서 그대 자매를 구한 일을. 단이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답니다. 그 도령이 눈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을 때 낭자는 어찌하셨소?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살길만 찾아 도망치셨지요. 허나 매향이는 달랐소. 어린 몸으로 나를 부축해 의원까지 데려가 자기 댕기로 내 상처를 감싸 주었소. 우진이 품에서 빛바랜 붉은 댕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 댕기를 본 순간 개씨와 단이는 벼락 맞은 듯 굳어버렸지요. 이럴 수가. 그때 그 도령이. 우진이 손짓하자 종복길상 아범이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이것은 윤진사댁 재산이 어찌 탕진되었는지를 적은 문서. 이웃들이 매향이를 학대한 정황을 증언한 서찰, 그리고 사기 혼사의 증거요. 개씨가 그 자리에 풀썩 무너졌답니다. 바로 그때 대청 뒤편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냐.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 단정하게 걸어 나오시고 그 뒤로 입궐을 미루신 영의정 시아버님이 붉은 관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지요. 개씨는 그 위험 앞에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마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닥치시오. 영의정 대감의 호통이 대청 마루장을 흔들었답니다. 내 아들을 사기 혼사로 속이고 내 며느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자가 그대들이오. 비단 10필, 금비녀 6개, 가채 3벌, 이게 다 윤진사가 남긴 재산으로 사들인 것이지. 이게 과부의 절약이라 하겠소. 시어머님이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말씀하셨지요. 개씨 부인, 내가 왜 지난번 그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는 줄 아시오? 본색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소. 내 며느리가 매향이라는 것은 혼례 날부터 알고 있었소. 개씨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처음부터. 우진이 단이 앞으로 다가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단이 낭자. 8배 전 당신은 나를 외면했소. 허나 나는 그 일로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당신이 도망쳤기에 매향이가 나를 구할 수 있었고, 당신이 매향이를 밀어냈기에 내가 매향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 내가 진정 원망하는 것은 당신의 비겁함이 아니라 매향이를 10년간 짓밟은 그 잔인함이요. 용서를 빌거라면 내게 빌지 말고 매향이에게 비시오. 하인들이 두 모녀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 하자 개씨가 매향이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답니다. 매향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다오. 내가 내 어미 아니었느냐. 매향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가만히 그 앞에 서서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천천히 꺼냈지요. 어머니, 외양간에서 소와 함께 자는 밤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겨울의 혹격. 무명옷 한 벌로 견디는 게 어떤지 아십니까? 빨래터에서 기력이 다해 쓰러지는 게 어떤지 아십니까? 제 나이 8살 때부터였습니다. 개씨의 어깨가 움찔했답니다. 비록 피는 안 섞였어도 제 아버지의 아내이셨으니 어머니라 여기고 살려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셨다면, 한 번이라도 제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셨다면,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어머니라 불렀을 것입니다. 개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매향이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보탰지요. 그래도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만큼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서방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담담한 한마디에 개 씨는 끝내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로부터 새해가 흘렀어요. 우진은 그 사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 부제학 자리에 올랐지요. 매일 아침 출궐길에 매향이가 사모 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답니다. 서방님, 오늘도 무탈히 다녀오십시오. 부인의 그 한마디면 천하의 일도 다 해낼 것 같소. 두 사람 사이엔 어느덧 옥동자 하준이가 태어났지요. 눈은 아비를 닮아 별처럼 맑았고 웃는 모습은 어미를 닮아 해사했답니다. 시어머님이 손주를 안으시며 그 엄하시던 얼굴에 꽃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아가, 내 며느리 들인 게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다. 어머님, 내 아들이 평생 한 효도보다 내가 3년간 한 정성이 더 크구나. 한편 개 씨는 사기 혼사와 재산, 탕진의 죄로 유배되어 먼 시골 관노로 매일 논에 나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게 되었지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던 그 손이 흙투성이로 갈라지면서 비로소 매향이의 10년이 어떠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답니다. 단이는 어땠을까요? 원래는 함께 유배될 처지였는데 매향이가 남편에게 청을 넣어 형을 줄여주었어요. 서방님, 언니에게만큼은 자비를. 부인,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짓을 잊으셨소?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워해봤자 제 가슴만 아프더이다. 우진은 그 너른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답니다. 단이는 관아에서 3달 노역을 치른 뒤 풀려났으나 갈 곳이 없어 시골에서 남의 집 바느질로 연명하게 되었지요. 한때 비단옷만 걸치던 손으로 거친 무명을 꿰매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합니다. 매향이가 1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그해 가을 단이에게서 떨리는 글씨로 적힌 짧은 서찰 한 통이 왔답니다. 매향아, 언니라 부를 자격 없는 내가 붓을 든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다만 내가 행복하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것만으로도 이 못난 사람의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구나. 매향이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고는 짧게 답장을 썼지요. 언니, 건강히 지내세요. 저는 이제 다 괜찮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1000마디 말보다 무거웠답니다. 어느 봄날 매향이는 우진과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았어요. 봉분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좋은 서방님 만나 잘 살고 있으니 부디 마음 놓으세요. 우진이 장인장모께 큰 절을 올리며 말씀드렸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소생이 평생 매향이를 지키겠사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다시는 배골치 않게 하겠사옵니다. 봄바람이 묘 위풀잎을 부드럽게 흔드는데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매향이가 살며시 물었지요. 서방님, 그때 장터에서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우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답니다.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도 꿋꿋이 걷는 어린 낭자가 있었소. 다들 제 살길 가기 바쁜데 그 낭자만은 다친 사람을 두고 가지 못하더이다. 그때 알았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에이, 그때 저 겨우 10살이었잖아요. 10살이면 어떻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 법이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소리내어 웃는데 어린 하준이가 그 사이에서 아비 손과 어미 손을 양쪽에 잡고 종종 걸음을 쳤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빨리요. 꽃 보러 가요.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려 세 식구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인연이 있답니다. 겉모습만 보고 도망친 사람은 평생 후회의 바늘에 찔리고 진심을 알아보고 곁을 지킨 사람은 세상 모든 복을 받는 법이지요. 매향이는 그 어머니 말씀처럼 눈 속에서도 끝끝내 꺾이지 않고 봄을 만났어요. 차가운 세상 속에서 다시 피어난 매화꽃이 된 거지요. 사람의 참된 값어치는 비단옷이나 금비녀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그 거친 손 하나에 있다는 것. 매향이와 우진 도령이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지요. 오늘 하루도 사느라 고단하셨지요? 그래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답니다. 부디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눈 속에 핀 매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